네, 오늘도 제시된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키워드 포착 이승희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버스기사 졸음운전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네. 지난해 여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일어난 사고로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나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크게 다쳤죠. 두 사고 모두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버스 졸음운전 사고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38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 고속버스나 관광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그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승희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기자, 버스 기자들의 졸음운전의 원인은 거의 과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그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건가요? 네,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입니다. 예외적으로 연장 근무가 가능한 시간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식도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운수업 등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상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은 뭔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분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더 장시간 근로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몇 달 전 정부가 비슷한 내용의 대책, 그러니까 버스 졸음운전 예방책을 내놨잖아요. 그 내용에도 휴식 보장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정부 졸음운전 예방책에는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개정했는데요.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 등과 같은 버스 운전자는 기점에서 종점 간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시간 이상 운행한 운전자에게는 15분 이상, 4시간 이상 운전한 사람에게는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이 보장됐는데요. 버스 운전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간은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 지난 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내, 농어촌, 그리고 마을버스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 그나마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란 말씀이신데 자, 그래서 이렇게 큰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 경우들도 궁금한데요. 다른 나라, 운전자 휴식이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가 매우 잘 갖춰져 있는데요. 유럽은 육상 운송업 운전자의 근로시간 및 쉬는 시간을 보면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주당 4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연속 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6시간에서 9시간 근로한 경우 최소 30분의 휴식이 보장됩니다. 9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45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하고요. 일본 역시 버스 운전자의 일일 최대 운전 시간은 2일 평균 9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주당 평균 운전 시간은 40시간 이하여야 하고요.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도 교통안전과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여객 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쉬는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24시간 운전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요. 또 운전 중에 휴식 역시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나온 대책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운전자들의 근무 여건을 좀 개선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화물차,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쉬는 시간을 보장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이 발표된 것입니다. 방지 대책으로는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 첨단 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 기반 마련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대책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졸음운전의 가장 큰 원인은 과로거든요. 그 과로 예방을 위해서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 추진을 해야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선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 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휴식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광역버스 운전자가 연속으로 쉬는 시간, 즉 운행 종료 후 다음날 운행 시까지의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연속으로 쉬는 시간을 늘리면 운전자들이 하루 16시간에서 18시간 동안 근무하거나 이틀 연속 근무 후 하루를 쉬는 등 무리한 근무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애초에 2일 연속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무리였던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그런 근무 형태를 좀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그 부분도 참 의문인데요. 이렇게 단순히 근로시간, 또 휴식 시간을 정해놓는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체계와 근로감독을 병행하는 행정적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네.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업체가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는데요. 고용 창출 지원금을 지원하고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그 운수업 등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 업종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특히 이 특례 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노사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근로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운수업은 사실 특례 업종에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버스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운수업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느끼게 해서 제대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라고 밝혔는데요. 네.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버스기사들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앞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결국 노선버스 운전기사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그런 법안을 두고 참 말들이 많은데요. 그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다시 알아보기로 하겠고요. 대책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또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책인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어떻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안전망을 갖추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인데요. 운전자의 위험 운전을 방지하는 보조 지원 장치인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해가 끝나기 전까지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 대에 전방 충돌 경고 기능을 포함한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네.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 대상 기준도 기존의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9m 이상 사업용 승합 차량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당연히 앞으로 새로 제작되는 차량에도 그 기준에 맞게 이제 생산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기준법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 또는 특수 차량에도 비상자동 제동장치와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고요.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한 신규 제작 차량의 보급을 늘릴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보험료 할인 등 행정적, 재정적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졸음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혹시 잠깐 졸다가도 그 비상 자동 제동 장치와 또 차로 이탈 경고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는 막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사회적 기반 시설도 늘릴 예정입니다. 우선 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와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텐데요. 휴게시설은 서울역, 강남역, 양재역, 잠실역, 사당역 등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버스가 잠시 환승할 때 또는 회차할 때 운전자가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버스협회와 공제조합, 경기도 등 3자가 이미 합의한 것으로
해당 지역 건물에 100에서 150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을 임차해 운전사에게 내어줄 예정입니다. 또 졸음운전 위험지역 130곳에 대한 시설 개선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디에 어떤 시설이 설치되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네, 연내 상습 정체 구간, 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 구간인 고속도로 64곳, 국도 66곳에 졸음운전 방지 시설이 설치되고요.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 졸음 쉼터를 70곳 더 세울 예정입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쉼터의 편의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그 인명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사고를 막기에는 아직은 또 부족한 게 좀 사실이죠. 네, 해당 대책들만으로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예방 차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앞으로 운송업의 선진화 과정에서 승객과 주변 차량 운전자의 안전, 교통약자의 편의성 확보,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버스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인명사고가 이어지자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물론 다양한 정책들이 담겨져 있지만 어느 정도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또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이고요. 또 부작용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기자, 이렇게 되면 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당연히 운전자 중원과 이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집니다. 결국 시민들이 내야 할 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버스 업계에서는 뭐 그와 같은 예상을 하고 있나요? 네, 현재 버스 업계는 기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선을 유지하려다 보니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려면 인원 충원을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정부와 사업자의 부담이 일부 요구되겠지만 결국은 소비자의 부담도 증가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이 대책 시행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의 분담 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그에 대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얼마만큼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아야 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또 다른 뭐 부작용 발생 위험도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운전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처우가 더 열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사 간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 역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사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택시 운전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택시업계 왜 이렇게 크게 반발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버스기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으로 지정되어 네.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26개에서 10개 이하로 축소하기로 잠정 합의한 건데요. 그 축소 대상에 들지 못한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운전이라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는 제외가 된 거군요. 자, 그럼 이번 특례 업종에서 빠지게 된 그 16개 업종은 버스기사 외에 또 어떤 업종들이 있는 건가요? 네,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한 16개의 업종은 소매업, 금융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업, 청소업 등인데요. 이 안에 택시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회의 그와 같은 결정에 택시기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 자, 택시기사들도 버스기사들처럼 열악한 환경, 또 과도한 근무 시간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택시 노조에 따르면 택시 노동자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지난 2014년 기준 일일 2교대인 서울이 233.7시간, 일일 1차제인 대구가 283.2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회사에 내야 할 산학금을 채우기 위해 서울 기사는 8.2시간, 대구 기사는 9.7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금 협정서에 적혀진 임금 지급 시간은 서울이 6.6에서 7.3시간, 대구는 6시간을 불과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금 협정서와 실제 임금 지급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네,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 시간을 정해놓았지만 실제 노동 시간이나 산학금 소요 시간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는 탓에 기사들이 장시간 근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택시 노동자들도 장시간 운전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건데요.
사실 휴식 없는 이 장시간 운전은 버스 기사든 택시 기사든 개인 자동차든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실제로 택시기사의 장시간 운전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법인 택시의 사고율은 2001년에 비해 2013년 35.4%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특례 업종에서 빠지게 되면 사실상 근로시간이 좀 단축된다 볼 수 있는데 버스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택시가 역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택시 노조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 번의 사고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던 버스는 특례법에서 제외해주면서 매년 수많은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택시는 계속 특례법에 포함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인데요. 택시를 특례업종으로 지정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 또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이 특례업종 자체가 좀 폐기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특례업종 자체가 없어지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우리 사회가 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어떨까요? 네,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례업종을 지정한 근로기준법 59조를 원천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조항 폐기로 해당 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요. 네. 철저한 실태 파악을 통해 특례업종 지정이 적절한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회가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이 대책과 법 개정 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기사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전반적인 과로를 좀 줄이고 또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과로 실태는 꽤 심각한데요. 최근 들어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 집배원들의 돌연사 등이 이어졌고요. 집배원 과로사 방지법, 과로 버스 방지법, 공무원 과로사 방지법 등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는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고를 유발하게 되죠. 또 과로사는 가족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과로로 인한 각종 문제들을 우리 사회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야가 버스기사의 무제한 근로시간을 좀 단축하는 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그래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와 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 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닐까요? 이제는 좀 달라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키워드 포착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